24번. 아니, 문제를 풀면서 설명 다음에 그게 요약 정리지. 앞에 우리 지난달에 요약집 가지고 했는데 또 요약 정리하고 난 뒤에 문제 풀면 문제 풀 때는 설명이 더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은 요약 정리한다 문제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접목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거 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1번 취득세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를 열거한 것이다. 올바른 것.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은 뭘로 하죠? 유상승계 취득, 매매 등의 일반적 거래. 원칙은 계약상 잔금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항상 국수공판법, 국가로부터 국가지자체 수입에 따라서 공매로 판결문, 법인장부 예 나올 때만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단 그런 날들 이전에 등기 등록한다면 등기 등록일 이렇게 사용하죠. 양도소득세는 매매 등의 일반적 거래는 무조건 실질 대금 청산하지 양도소득세는 계약상 잔금일 절대 쓰지 않는다 했죠. 취득세는 원칙이 계약상 잔금, 국수공판법 사상 잔금 이래 쓰죠. 올바른 거니까 계약상 잔금일 또는 사상 잔금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등기 등록한다면 등기 등록일 이렇게 할 거고, 정답은 1번 될 거고, 중도금 지급일, 계약일 이런 날을 취득일로 삼고 이런 날은 죽었다끼라도 없을 거고, 계약일로 할 때는 정려에 따른 취득일 때는 계약일을 취득일로 하고 이런 거 있긴 하죠. 25번 취득세 납세무가 성립되는 성취득 시기로 맞지 않는 것. 취득 시기가 바로 납세무 성립 시기죠.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니까 취득하는 때라는 게 바로 취득 시기, 취득일 이렇게 말하죠. 1번 개인 간의 유상승계 취득 핵심이 뭡니까? 개인이라는 게 핵심이지 않죠. 개인 간의 취득이다. 국수공판법, 국가로부터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공매로 판결문, 법인으로부터 취득 어떠한 경우도 개인과의 거래는 절대 사상 잔금일 쓰지 않습니다. 개인 간의 유상거래니까 계약상 잔금일. 2번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하는 게 아니고 조합이 취득했다 하면 그 조합은 언제 취득했냐? 주택조합이 취득할 때는 사용 검사받은 날. 혹시 재건축조합의 취득 물으면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 이렇게 말하는 거고, 매립 간책에 따른 토지의 원시 취득, 매립 간책이 토지의 원시 취득이라고 하죠. 원칙은 공사준공 인가일, 원칙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만약 공사준공 인가일 이전에 그 무슨 뜻입니까? 아니 의미 자체가 공사준공 인가일 이전에 하면 그 이전에 이미 실질 취득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원칙 정도만 공사준공 인가일만 보고 혹시 시험 지문에 공사준공 인가일 이전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전에 이미 실질 취득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 전에 했다고 하는 날을 취득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4번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취득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취득세 취득 시기 할 때 요거 딱 두 개, 토지의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 요 두 가지는 빠른 날로 한다. 빠른 날로. 뭐하고 뭐 중에 빠른 날? 이렇게 했잖아. 실질과 형식 가운데 빠른 날, 실질과 형식 그 가운데 빠른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면 어떻게 한다?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으로 변경된 그날 가운데 빠른 날을 반드시 찾아 그를 취득일로 해야 되고, 건축물의 건축 나오면 이렇게 형식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승인서를 받은 이날과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그날 반드시 비교하여 빠른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한 놈만 말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 해서 대부분 토지의 지목 변경은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한다. OX. 아셨죠? 이날로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실제로 변경된 날과 공부상으로 변경된 날을 비교하여 그 중에 빠른 날을 찾아 이 날을 취득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할 때도 빠른 날 두 개 있잖아. 양도 장기 보유, 장기 할부에 따른 취득과 수용. 요것도 빠른 날로 한다. 빠른 날로 한다.
요놈도 형식과 실질 가운데 이전 등기 접수일, 등록일 이런 날과 사실상의 사용 수익일 가운데 빠른 날 이런 식으로 하고, 수용도 뭐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그리고는 또는 등기 등록의 접수일 가운데 빠른 날 이렇게 하듯이 항상 취득세 할 때 빠른 날로 한다 두 가지, 양도소득세 할 때 빠른 날로 한다 두 가지, 이런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 4번은 틀렸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등기 등록일 이날로 합니다. 요런 이제 작년에 신설된 거기 때문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했다 언제 취득했냐 하니까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바라자는 것은 4번이었고, 26번 취득 시기를 열거한 걸로 틀린 것. 공매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맞죠? 국수공판법 하니까 공매로 취득하면 실질 잔금 지급일. 2번 매립 간척에 따라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기본이 공사준공 인가일. 그런데 다만 공사준공 인가일 이전에 하면 그 전에 이미 실질 취득이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그 전에 이미 실질 취득이 있다면 그 중에 제일 빠른 놈을 찾으면 되지. 그래서 사용 승낙을 받거나 허가 받거나 사상 사용하거나 하면 그 중에 제일 빠른 날을 찾으면 그날의 취득일 뜻입니다. 원칙은 사용 승인서, 공사준공 인가일하고 그 전에 뭘 했다면 그 전에 했다는 날 중에 제일 빠른 날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얘도 시험에 기본 원칙도 시험 나온 적 거의 없거든. 아마 예외를 끌고 나오면서 나올 확률보다는 원칙 자체를 묻는 이런 내용으로 끝낼 확률이 월등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단서는 있으니까 그 전에 어쩌고 하면 그 전에 했다는 날을 찾으면 됩니다. 3번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 참고적으로 지문에 나와도 정답될 이율도 잘 없고, 왜 부동산을 수입할 수는 없거든.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이런 수입 가능해도 부동산을 수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문의 구성은 들어올 수는 있지만 답이 될 확률이 없고, 얘가 만약 답이 된다면 부동산을 4개 깔고 걔를 다 틀리게 한다면 얘를 정답 삼거나 이러지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4번 연부로 취득했다 면세점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는 사상 연부금 지급일. 맞죠? 연부 취득은 연부금 지급일 마다를 독립된 취득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럼 연부 취득의 과세 표준은 뭡니까? 연부금액의 총액입니까? 연부금 지급일마다 연부금액입니까? 그렇죠. 왜? 항상 어떤 지방세든 지방세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의 가액이거든. 취득세는 취득하는 날이 납세의무 성립시키는 취득일 그 당시 가액입니다. 연부 취득은 연부금 지급일 마다가 취득이 되니까 연부금 지급일 그날마다의 가액이 바로 과세 표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5번 법인으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 계약상 잔금일 말 안 되죠. 국수공판법 하니까 법인으로부터 취득한다면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이날로 해야 되지. 27번 취득 시기로 바라지 않은 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로서 계약상 잔금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맞죠? 유상승계 원칙은 계약상 잔금일. 계약상 잔금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일로 한다. 2번 토지의 지목 변경의 경우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가운데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 다만 그런 변경일 이전에 이미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취득일로 한다. 맞습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의 취득일은 예외도 알아야 됩니다. 단서도. 요거 아마 작년인가 저작년에 말 바꿔서 변경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날이 있어도 그날로 하지 않고 요 둘 중에 빠른 날로 하겠다. 틀린 지문. 그렇죠. 원칙은 이날로 하는데 요런 변경일 이전에 이미 사실상 사용하는 게 있다면 사실 사용하는 날을 취득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번 재건축조합이 취득한 것은 언제가 취득일이다? 재건축조합은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이죠.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삼게 됩니다. 정려에 따른 취득은 등기 등록일 아니죠? 주의한다고 했죠. 정려는 계약일을 취득일로 한다. 항상 정려에 따른 취득은 취득세는 계약일을 취득일로,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날, 그렇죠? 증여받은 날 공통적으로 틀리게 낼 때 등기 등록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은 상속 개시일. 근데 그 말 대신 상속에 따른 취득은 등기 등록일 이래 가면 틀린다는 얘기지. 대충 보면은 증여를 물을 때는 꼭 양도소득세 지문 끌어듭니다. 증여받은 날 하든지 아니면 등기 등록일 하니 이렇게 계약일로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5번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크게 신경하셔도 괜찮을 거고 28번 개인이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취득했을 때 취득 시기가 바르게 연결된 것. 첫째, 누가 취득했답니까? 개인이 취득했다고 되어 있죠. 개인이 취득했다고 되어 있는데 박스 하나 보니까 기억은 개인으로부터 취득했습니다. 그럼 개인과 개인끼리의 거래거든. 개인과 개인끼리의 거래는 사실상 잔금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렇죠. 그럼 항상 계약상 잔금 이거 할 거고 개인이 취득했는데 니은 법인으로부터 취득했습니다. 그럼 사실상 잔금. 그래서 개인과 개인끼리의 거래니까 이때는 계약상 잔금일 요거 적으면 될 거고 근데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거니까 사실상의 잔금일 적으면 될 거고 다만 마지막으로 아무리 계약상 잔금 사상 잔금 있어도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했다면 등기 등록일이죠. 그래서 문장 나올 때 혹시 이렇게 날짜로 나오면 개인 간의 거래니까 계약상 잔금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니까 사상 잔금 날짜를 확인한 다음 혹시나 이런 날짜보다 등기가 빠르지 않은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등기가 빠르면 등기 등록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 9월 30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상잔금일 11월 20일 마지막 등기를 보니까 모두 잔금일 이전에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상잔금 9월 30일 그리고 11월 20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조금 이제 사람이 좀 뭐하면 요 놈은 계약상잔금보다 등기를 뒤에 놓고 요 놈은 사상을 해놓고 등기를 앞에 놓고 하면 이때는 등기 이래 가야 되거든. 날짜를 가지고 문제되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2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으로 틀린 거. 빤해봐. 문제가 있죠. 취득세 문제 때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요거 딱 물으면 딱 정해져 있잖아. 국수공판법. 이제 국수공판법입니다. 자, 국수공판법. 요거 물을 때 지문에 5개가 다 있다? 그럼 반드시 틀리게 할 때는 판결문 가운데 단 화해라든지 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요거 나올 거고. 그도 아니면 공정정서 이런 거.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면요. 사상 잔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을 때는 또 뭘 해? 개인 간의 거래를 끌어든지 개인 간의 거래를 끌어들이거나 그도 아니면 무상취득을 끌어들이거나 무상취득 이렇게 되거든. 법인으로부터 하니까 법인으로부터 취득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하는데 증여는 보지도 않고 법인으로부터 이것만 봅니다. 오랜만에 아는 거 나왔답니다. 국수공판법 이러면 안 돼. 반드시 국수공판법 나와도 혹시나 무상취득 아닌가 꼭 확인해 줘야 공짜로 취득했는데 실질 잔금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지.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요런 분, 얘 물을 때 틀리게 낼 때는 요 놈을 끌어들이거나 요 놈을 끌어들이거나 개인 간의 거래를 끌어들이거나 이게 그 기본적인 패턴들입니다. 그 1번 보니까 화해조서로 인하여 딱 한 틀렸잖아. 그렇죠? 취득세 과표를 하든 취득 시기를 하든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이런 애들은 실질 잔금일도 인정하지 않고 실질 가액도 인정하지 않지. 나머지 뭐 수입에 따라서 법인으로부터 공매로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그래서 1번이 정답 되겠죠. 30번 취득 시기 설명으로 파는 것 개인 간의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로서 계약상 잔금일 이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사실상 잔금일 맞습니까? 아니잖아. 개인 간의 거래잖아. 어떠한 경우도 취득세는 개인 간의 거래는 사실상 잔금 절대 쓰지 않는다고. 요 놈보다 더 사람을 꼬드길 때는 뭐 읽었고 봅니다. 개인 간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 따라서 신고하여 검증받은 취득
이래 적으면 사람들이 또 개인간에 보지도 않고 그렇지 공인중개사보다 신고하여 검증받은 건 실질령으로 하잖아. 시장군수 구청장이 검증해 주는 건 이 금액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거지 잔금일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 나와도 과표를 물으면 실질가액이다 이래 말하지만 취득 시기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 간에 거래하면 무조건 계약상 잔금까지 절대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 즉 공인중개사법을 실질 잔금일로 끌어들이지 말 것. 1번은 틀렸어. 2번 토지의 지목 변경의 경우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사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틀렸죠? 원칙은 사실 변경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로 하지만 다만 그런 변경일 이전에 이미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이렇게 해야 되죠. 3번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로서 계약상 잔금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저 30일이 아니잖아. 저 60일 경과하는 날. 4번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아니랬죠.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5번 연부 취득의 경우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맞죠. 그래서 5번이 올바른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취득세 취득시기 물을 때 유상승계 취득 그리고 무상승계 취득 그리고 연부 취득 그리고 토지의 지목 변경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 요 5가지가 거의 뭐 기본 패턴입니다. 요놈 묻고 나머지 요거 빼고 나머지 물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 뜬 거. 토지의 원시 취득, 공사준공, 인가일, 그리고 주택조합이 취득했을 때 사용검사 받은 날, 재건축조합이 취득한다면 소유구정 고실의 다음 날. 요게 기본입니다. 요 놈으로 거의 요 놈으로 채우는 게 대부분이고 요게 아니면 그 다음에 요 2가지를 끌어들이는 이런 방식을 쓰거든. 정 안 되면 요 놈만큼이라도 꼭 기억을 합니다. 요 놈만큼이라도 유상승계, 방금 했듯이 계약산잔금, 국수공판법 사실잔금, 그 이전에 등기하면 등기등록일, 그리고 계약상잔금 명시되자면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무상승계 취득은 계약일, 단 상속을 물으면 상속개시일, 연부취득은 연부금 지급일, 마다마다를 독립된 취득일, 요 놈은 빠른 날로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과세 표준,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은 뭘로 하죠? 취득세는 신고 납부합니까? 보통 징수합니까? 신고 납부하죠. 신고 납부하면 과세 표준을 누가 정합니까? 이렇게 잖아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가 언제 확정됩니까? 확정 시기.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과표를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거야. 신고하고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면 확정되고 확정된 걸 납부하여 소멸되잖아. 그러니까 과표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나는 겁니다. 그럼 신고 납부 즉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과세 표준이 원칙은 본인이 신고하는 게 원래 원칙이야. 신고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금액, 시가 표준액, 그 금액을 과표로 삼아 세액을 산출한 다음 가산세를 플러스시켜 보통지수 나오잖아. 원칙이 신고하는 금액,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 특례적으로 국수공판법, 공인중개사법, 실질금액 이를 과표로 한다. 이렇게 하죠. 1번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르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2번 법인으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는 사상 취득가액이 과표가 된다. 맞죠? 법인으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거잖아. 3번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 표준액을 한다. 맞죠? 4번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조서, 인락조서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조서상의 가액이 과표가 된다. 아니죠? 화해조서, 인락조서 등은 실질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무조건 이 금액 인정하지 않는다. OX. 그렇죠. 무조건 노래할 때 무조건이고 얘들도 화해해줘서 따른 금액도 이 금액이 시가 표준액 이상이라면 이 금액을 받아주고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 이래 쓰는 거지. 실질 금액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은 무조건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야 됩니다. 실거래 금액이 아닌 건 무조건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그 이상이면 받아주고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 이래 쓰는 겁니다. 5번 경매 취득 시는 사실상가액이 입증되는 경락대금이 과표가 된다. 맞죠? 공경매에 따른 내용은 실질 금액을 과표로 삼죠. 발화자는 것은 4번 될 거고 32번 다음 취득세 과표로 실질 취득가액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을 일거했다. 옳지 않은 것.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따라 취득했다. 부동산 거래 시간은 법률에 따라 신고하여 검증받은 취득이다.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취득이다. 공매 방법에 따른 취득이다. 정답은 당연히 4번.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았잖아. 증여받은 것은 공짜입니다. 공짜니까 실질 취득가액이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상속받고 증여받고 하면 내가 취득세 일단 신고하게 돼 있어. 상속받으면 상속계실이 속한 다른 말에부터 6월 안에 신고해야 되겠다. 일단 신고 안에 공짜인데 얼마나 신고합니까? 그래서 시가 표준액을 일단 확인한 다음에 그 금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조금 받아주고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하면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4번은 틀렸어. 33번 말은 되게 많은데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을 취득자의 신고 가액 또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을 열거했다.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럼 뭐야? 신고금액 시가 표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실질 가액으로 하는 걸 찾으라는 이야기거든. 1번 공매 방법 이거 맞잖아. 그렇죠? 2번은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 안 하면 신고하지 않을까 하면 시가 표준액. 정력계약에 따라 취득했다. 일단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확인한 실거래 금액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 시가 확인한 다음 그 금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받아주고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이지. 그럼 4번도 기부도 무상 취득이니까 마찬가지고 교환에 따른 취득 국수공판법 중개사법 이거 아니면 그냥 계약상 이건 마찬가지. 여기도 신고금액 시가 표준액 가는 거지. 실질가액이라는 게 안 나오잖아. 어떤 방식으로 교환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법인 소유 부동산과 교환했다. 그럼 됩니까? 법인 소유 부동산과 교환했다.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건 맞는데 교환은 금전이 만약 수반되지 않으면 실질 금액이 얼마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까지 법에서 묻진 않지만 1번의 정답이고 34번 취득세 과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원칙은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다. 있을 수가 없죠. 원칙은 신고한 금액이지. 납세 의무자의 신고가액이 원칙이지. 1번 틀렸고 2번 부동산의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과세 표준의 금액에 포함한다. 맞아요? 맞잖아. 그렇죠? 우리 과표에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 고령이 나오는 거죠. 요약집 31쪽에 보면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거. 제가 과표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 이럴 때 뭘 기억하라 했습니까? 저 포함되지 않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했잖아요. 요거 말고 지문에 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보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반드시 외우라고 한 두 개 있어. 요약집에도 밑줄 꺼놨지만 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누가 취득할 때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개인의 취득일 때 만약 법인이 취득에 대한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할부이자 연체료 이런 거 포함하지 않는다 했죠. 할부이자 연체료 이런 거 포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라고 했고 나머지는 이해하잖아.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 자, 칠판 말고 한번 봅시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한 물건의 가액, 내가 취득 요 물건 가액이 과표입니다. 근데 내가 이 취득한 물건, 이 취득 물건과 별개랍니다. 별개로. 취득한 물건의 가액이 과표인데 취득 물건과는 별개로 주는 돈이야. 그럼 상관없잖아. 이거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지.
또 취득세 과표는 취득하는 사람이 이 물건을 취득하려고 돈 들어갑니다. 취득하는 사람이 내가 요 물건을 사려고 들어간 돈이 취득가액이지, 그 취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매하는 사람이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광고비, 선전비, 이거 누가 사용한 겁니까?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하려고 들어간 비용입니까? 아니잖아. 내가 취득한 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파는 사람이 쓴 비용이지, 취득하는 자가 취득하려고 쓴 비용 아니잖아. 전기, 가스, 열 등을 이런 내용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거야. 이용하는 자가. 내가 이용한 겁니까? 이 부동산 취득하는데 앞에 체납돼 있던 전기요금, 가스요금 있다. 내가 이용한 겁니까? 내가 저녁에 몰래 들어가 이용한 것도 아니고, 전 소유자가 사용한 비용이잖아. 포함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있잖아. 10억짜리 부동산 사고 팔면서 대금을 일시불로 한꺼번에 다 줄 테니까 100만 원만 빼달라고, 그렇게 해서 100만 원 할인 받았습니다. 실질 금액 얼마죠? 실질 취득 금액이 10억입니까? 100만 원 할인 받았잖아. 실질 취득하면 요거 빼야지. 그래서 할인받은 금액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게 끝이야. 요거 빼고 다음 취득세 과표 문제 나오는데, 뭐 과표에 포함한다는 돈 안 하는 돈, 요거 말고 시험 지문 보이면 다 포함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2번 공인중개사계 저반 중개수수료 포함됩니다. 3번 정유에 따른 취득은 시가비 등을 과표로 한다. 요거 참 논란거리가 원래 됐던 부분이어서, 원래 정유에 따른 과표하니까 어떻게 받냐니까, 일단 국수공판법 실질금액은 아니니까 걔는 없고, 그리고 공짜니까 뭐 신고할 금액이 없잖아. 그래서 시가표액 이렇게 판단했던 내용이 판례도 그래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판례도 시가표준액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봐요.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시가표준액 그대로 신고하면은 다음에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많이 생깁니다. 양도 차익이. 시가표준액은 현실 거래가액의 그 한 60, 70%밖에 안 돼요, 실제로. 좀 번화가에 가면, 도심지에 좀 대도시 번화가면 한 80%, 90%까지 가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한 60, 70%밖에 안 됩니다. 촌의 농지 봐요. 촌의 농지 같으면 현실 거래하는 그 금액의 한 20, 30%밖에 안 돼요. 이거 촌의 농지 내가 증여받았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시가표준액에 맞춰서 신고했다가 다음에 팔아봐요. 차익 엄청 많이 생깁니다. 양도소득세 엄청 많이 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 현실은 시가표준액을 확인한 다음 그 금액 이상으로 보통 현실 금액에 맞추고 보통 신고합니다. 다음에 팔 때 차익을 줄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생각할 때는 공짜니까 신고할 금액이 없잖아. 공짜니까 실질 금액이 없잖아. 그럼 시가표준액 이렇게 말해. 법률 판례도 이렇게 나오는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지. 이거는 판례대로 내니까 시가표준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그 당시 요 지문 옛날에 요 지문 딱 나왔던 지문인데, 이거 그 당시 이의제기 들어갔습니다. 이의제기 들어갔고, 거기에 따라서 또 몇몇 세법하는 교수들도 이제 대학의 교수, 이게 잘못된 지문 맞다고, 현실은 안 그렇다고 실무상의 내용을 해야지 중개업자한테 실무 이외에 그런 내용만 이야기하면 뭐냐고 막 같이 제기 들어갔는데 안 받아줬더라고. 판례는 그렇다는 거야. 융통성 없는 놈들, 유도리 없는 놈들, 현실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 여러분이 실무도 가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 실무도 가면 증여받았다면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는 그 금액 이상으로만 신고한다면 그냥 다 받아줘요. 그런 거지. 어쨌든 뭐 3번은 맞다 치고, 4번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판결문,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 변경의 든 비용이 입증될 때는 그 비용으로 한다. 맞죠? 요거 자주 나오는 지문이다. 그렇죠? 토지의 지목 변경. 우리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 과세 표준 원칙적으로 뭘로 합니까? 이래 봐요.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의 의제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취득이 아니거든. 가지고 있던 재산을 증가하는 거거든. 그 원칙은 증가한 가액이야. 증가한 가액. 그럼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해서 증가한 가액. 그럼 증가한 가액이 뭐냐니까 바로 시가표준액의 증가액을 나타내지. 시가표준액의 증가액입니다. 지목 변경 후 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빼버리면 차익이 나오거든. 그게 과표입니다. 다만 법인장부, 판결문 등으로 지목 변경에 들어간 비용이 입증되면 그 비용을 과표로 삼습니다. 이거는 원칙을 시험 지문에 종종 내기도 하고 단서,
법인, 장부, 판결 뭐 입증될 때는 그 비용으로 하고 요것도 시험 지문에 종종 나옵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은 세율 문제로도 종종 앞에 납세 이럴 때도 납세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이 지문도 종종 그리고 과세 표준도 종종 그리고 앞에 취득 시기가 언제냐 이것도 종종 항상 토지의 지목 변경은 버릴 게 없습니다. 소하고 똑같아 이거 버릴 게 없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처음에 소고기 참 많이 먹었다고 하잖아. 그 사람들은 우족 같은 거 안 먹거든. 소머리 같은 거 안 먹거든. 그럼 우리는 그거 거의 막 버리다시피 하는 거 주워가지고 푹 꺼가지고 이야 역시 미국 같은 나라 참 살기 좋다고 이걸 다 버린다고 우리는 없으면 못 먹는 건데. 그렇죠? 머리살 쓰리가 묻기도 하고 곰탕끼리 묻기도 하고 완전히 떼돈 번 거야. 캐나다 가신 분이 가더라고. 거기도 뭐 고등어 같은 거 잘 안 먹는답니다. 그래 고등어 같은 거는 잡은 거지 대부분 다 버린답니다. 그걸 우리 막 완전히 공짜로 썰어다시피 해가지고 고등어 구이 해 먹고 찌개 해 먹고 고등어 국도 끓이죠? 예. 네. 추어탕처럼 우리 어머니 참 전공인데 고등어 국도 먹고 그 연어도 자기들은 연어도 막 워낙 물이 맑으니까 연어도 잘 안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 낚시가 연해가지고 그것도 실컷 먹는답니다. 오징어는 더더욱 안 먹으니까 외국 서양 쪽에는 오징어는 마족입니다. 마족. 응? 이제 지옥 이런 것처럼 좋지 않은 쪽으로 많이 생각하거든. 그래서 오징어는 거의 안 먹는답니다. 또 회쳐 먹고 대표 먹고 그렇죠? 무쳐 먹고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중국 사람도 들어가면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 자꾸 찾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격이 슬슬 올라가면서 지금은 이거 한국인들 아마 안 먹으니까 오히려 가격이 높여버린답니다. 그런 경우 있다니까. 이제는 그들이 안 먹는 거 자꾸 찾아가지고 자꾸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5번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이때는 증가한가액으로 한다. 이거 말하면 됩니다. 건축물에 있죠. 토지의 지목 변경처럼 증가한가액이 뭐냐? 뭐 이런 거 안 묻습니다. 그냥 건축물은 개수 등을 통하면 증가한가액을 과표로 한다. 딱 그 정도 상태만 알면 됩니다. 잘못된 것은 1번이었고 5번 보니까 과세 표준 내역으로 옳지 않은 것 공정증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취득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여도 그대로 과표가 된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공정증서도 실질 금액이 입증되지 않는 부분이라 했죠. 우리 공정받는다는 게 어떤 거라 했습니까?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이야기 했잖아. 요 앞에 분하고 저하고 아무런 금전적인 거래 없는 상태에서도 제가 1억 빌린 걸로 차용증서 적고 함께 공정받아가면 공정해준다 안 해준다? 공정해줍니다. 공정해준다는 거죠. 이 내용이 진짜라는 걸 공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끼리 이렇게 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걸 공정쓰겠다는 거지 내용이 진짜라는 걸 공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법원 앞에 가봐요. 법원 사무실 가면 변호사 사무실에 공정 많이 적어놨잖아요. 그럼 그들이 무슨 조사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진짜 이래 거래했는지 진짜 돈 주고 받은지 다 내용을 실제 조사를 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정은 실질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약집 30쪽에 봐도 30쪽에 주의 2 제일 위에 박스에 사실상 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니까 1번 판결문 중에 화해, 인락, 포기 등에 관한 것과 공정증서에 의한 가액은 실질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 1번은 틀렸고 1번이 정답. 2번 판결문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액이 입증될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당연히 맞고 국수공판법. 3번 일반적인 개인의 취득 시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다면 신고한 가액이 과표가 된다. 맞죠?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렇다는 이야기죠. 다만 아무리 개인 간의 거래라도 부동산 거래시행하는 법률에 따라 신고하여 검증받은 내용이라면 실질 금액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일반적인 원칙적으로는 그냥 신고하고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 이상이라면 신고한 금액 이래 간다는 의미고 4번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된 경우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한다. 맞죠? 언제나 증가한 가액입니다. 이제 증가한 가액이 뭐냐고 물으면 시가 표준액의 증가액을 말하는 거고 5번 똑같은 지문 지목 변경에 따라 토지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분이 과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고 36번 취득세 과세 표준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 1번 취득세 과세 표준 결정의 원칙이 취득자의 신고가액이므로 항상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표로 한다. 아니죠. 원칙의 신고지 항상 신고한 금액으로 하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2번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 변경 이후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토지의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맞죠? 이게 이제 시가 표준액의 증가액이잖아. 그렇죠? 1억이었던 게 2억 됐다. 그럼 2억에서 1억 빼면 차익 1억 나오잖아. 이게 바로 과표라는 뜻입니다. 3번 개인 간의 거래 시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언제나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아니죠. 원칙은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으로 하고 이렇게 하죠. 4번 법인과의 거래 시 사상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시가 표준액 아니죠. 국수공판법은 오히려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삼는 거지. 5번 건물을 개수한 경우 건물 전체 가액을 과표로 안 해줘. 신축이나 재축처럼 원시 취득이라면 전체 가액을 과표로 하지만 신재축이 아닌 개수 등을 하면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삼아야 되죠. 가장 올바른 것은 2번이었고 37번 취득세 과세 표준 설명으로 올바른 것 1번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OX. 틀렸잖아. 그렇죠? 아무런 말 없이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토지의 기준시가는 하면 그냥 개별 공시지가다. 이래 끝나야 됩니다. 개별 공시가를 한다. 끝. 이래 끝나야 돼. 다만 그 개별 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하는 것은 기준시가인데 지정지역 안 토지의 기준시가, 지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 물을 때는 개별 공시가를 그대로 쓰지 않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사용하는 거고 그냥 아무런 말 없이 시가 표준액, 기준시가 물으면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2번 모든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건축 원가를 참작하여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맞습니까? 있을 수 없지. 주택은 단독주택일 때는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일 때는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하는 거지. 요약지 29쪽 29쪽에 보니까 중간에 박스에 시가 표준액 결정 1번 토지와 주택 법률에 따라 공시된 금액,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고 주택이 아닌 건축을 하니까 건축의 신축 원가, 건축을 신축한다고 보았을 때 그 건축의 원가를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금액, 주택이 아닌 건축의 시가 표준액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준시가 물어도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위에는 똑같아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나 시가 표준액이랑 똑같아. 단 국세도 주택 아닌 건축물 물으면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금액 이렇게 하고 지방세도 주택 아닌 건축물 물으면 지자체장이 정하는 금액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2번도 틀렸지. 그렇죠? 만약 2번 지문을 바르게 하면 주택 아닌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은 이래 물으면 맞아.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하는 겁니다. 3번 할부이자 연체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만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고 바뀌었죠. 여기로는 할부이자 연체료는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3번을 바르게 하려면 할부이자와 연체료의 경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법인이 취득할 때는 과표에 포함한다. 이래 가야 되는 거지. 4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단 연부 취득일 때는 연부금 지급일 그날 마다의 연부금액으로 하고 맞죠? 연부금액의 총액으로 총연부금액으로 이래 가면 안 됩니다.
5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 편익이 과표가 되고 틀렸죠.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하면 실질가액을 과표로 삼아야 되지. 그래서 올바른 건 4번. 38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맞죠? 언제나 취득하는 그 당시 가액을 과표로 삼을 거고 2번 신고가액이 시가편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편익을 과표로 한다. 맞죠? 3번 공매에 따른 취득은 시가편익 아니죠.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할 거고 4번도 나왔던 지문이고 5번 특수관계자와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거래를 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보세요. 이거. 우리 양도소득세 할 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따른 거래의 부인 우리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에 정려받은 거하고 배우 그다음 특수관계자 등의 부당행위잖아. 부당행위 계산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3억 이상의 차이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 이 거래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실질금액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 그렇죠? 이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행위의 계산이므로 부인 인정하지 않겠다 이러는데 취득세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이 내용을 실질금액으로 인정하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사상의 취득가액할 때 증여, 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따른 취득은 실질 내용에서 제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집 29쪽 방금 배웠던 시가표준액 박스 바로 밑에 특례 사실상의 취득가액 고입해 괄호 단 증여 그 밖의 무상취득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따른 거래라는 취득은 실질가액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공짜로 취득한 거기 때문에 증여 기부는 공짜니까 실질가액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그 다음 소득세법에서 부당한 행위에 따른 계산은 취득세에서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8번은 5번은 맞는 지문이야. 정답이 3번이었고 39번 A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B 회사로부터 건물을 취득하였다. 이때 A 회사의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아래의 금액은 A 회사의 원장 등의 법인장부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이며 계약 내용은 계약 대상은 건물만 해당되며 왜 건물만 해당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부가세 때문에 그렇죠. 왜 토지는 면세 대상. 그러므로 계약 총액이 1억 1천만이다 해버리면 그 가운데 건물이 얼마며 토지가 얼마인지 또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건물만 따져서 1억 1천. 자, 계약 총액은 1억 1천인데 그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1,000만 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과표에 포함한다 안 한다?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천은 빼야 될 거고 그리고 그 밑에 A 회사가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당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500만 원 포함합니까? 밑에 중개 수수료 100만 원 포함합니까? 자, 여기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잖아. 그럼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포함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100 하니까 정답 1억 600만 원.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취득세 과세 표준을 물으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 이게 포함되는가 포함되지가 이걸 물었던 처음 최초로 등장한 문제가 여기 14회 때 문제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언제나 신고한 금액이 원칙이고 안 하면 시가편익이고 국소공판법 실질금액이고 이것만 주구장창 물었는데 처음으로 취득세 과표에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을까 물었던 처음 문제거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와 관련된 지문이 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시험에서. 그럼 40번 취득세 과표 중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쭉 많아도 요거 딱 칠판에 요 놈이 찾으면 됩니다. 요 놈 찾으면 돼. 그러니까 쭉 보니까 뭐 나옵니까? 3번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 취득 물건과는 별개로 주는 돈이랍니다. 취득한 물건의 가액이 과표인데 내가 취득하는 물건과 관계없이 별개로 주는 돈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거야.
41번 봐. 똑같은 문제지. 41번. 여기서 기출되었던 지문이었는데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을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 단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 취득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개인이 취득했다는 게 핵심이야. 개인이 취득한 게 핵심이거든. 개인이 취득하니까 거기에 디귿,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의 연체료 포함합니까? 개인이 취득할 때는 할부이자, 연체이자 이런 거 포함하지 않거든. 디귿은 일단 포함시키면 안 돼. 거기다가 기업 취득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 할인받았다면 할인 금액은 포함하면 안 되죠? 요거 빼고 나머지 보니까 뭐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 채무 상당의 채무 인수액 이거는 여기 없잖아. 그럼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공부할 때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다 외울 필요 없어. 어차피 시험은 포함되는 걸 알든 포함되지 않는 걸 알든 둘 중에 하나만 알면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 게 이해하기 훨씬 편하니까 실제로. 요거 보시라고 이야기했지. 42번. 취득세 과표를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경우 내용이 틀린 것. 갑은 법원의 경매를 통해 시가 취득의 80% 가액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됐죠?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그럴 때 시가 피디가 관계없이 실질 금액을 그대로 과표로 삼잖아. 그렇죠? 을은 국가기관의 건물을 매매로 취득했다. 되죠? 국가로부터 취득했으니까 실질 금액으로 할 거고. 3번 병은 A주택 건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했죠? 법인으로부터 취득했으니까. 4번 정은 최근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참가하여 공장 건물과 기계장비를 취득했다. 공매로 취득한 것 되죠? 5번 무는 법원을 통한 당사자가 화해를 통하여 상대방의 건물을 인수했다. 화해에 관한 내용은 실제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잖아. 그래서 5번 이런 거죠. 잠시 후에 43번부터 보겠습니다.